안녕하세요. 아내의 림프암을 항암 치료 없이 완전 관리시킨 면역 닥터 소재원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수많은 신약 항암제가 개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항암 치료에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은 항암 치료에 성공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도 있습니다. 10분이면 충분하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릴 테니까요. 지난 영상에서 저는 면역 항암제의 내성을 극복하고 다시 치료에 반응하도록 만든 국내 아산병원의 대변 이식술 관련 논문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중요한 이유를 알려면 먼저 내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내성이란 뭘까요? 약물을 반복 사용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약물의 효과가 현저히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를 내성이라고 합니다. 항생제 내성과 슈퍼박테리아에 대해선 언론을 통해 많이 들으셨을 테니 잘 아시죠? 감기, 방광염, 질염, 피부염 등 흔한 질병부터 폐렴, 신우진염 등 각종 세균성 감염 질환에 걸리면 병원에서 흔히 항생제 처방을 합니다. 항생제를 처음 복용하거나 주사 치료를 받으면 기가 차게 잘 듣습니다. 심하던 증상이 수분 만에 호전되기 시작하고 수시간, 수일이면 질병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막힌 효과가 언제나 동일하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조금 저하되는 건 큰 문제가 아니지만 현저히 저하되면 약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약으로서 기능을 못한다는 의미는 이 항생제로는 감염성 질환을 치료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병원성균에 감염되면 약을 먹어도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1940년 항생제가 발견된 후부터 유아 사망률이 줄고 노인 생존율은 늘어났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되었던 1951년도에 평균 수명이 45세였다가 1970년엔 58.7세로 올랐고 2021년엔 83.6세가 되었습니다. 무려 38세나 늘었습니다. 물론 모두 항생제 덕분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큰 전쟁이 없었고 수질이 좋아졌고 영양 상태와 의료 기술도 발전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항생제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항생제는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위험한 병원균에 걸렸는데도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니까요. 항생제의 출현이 평균 수명을 올렸고 중년 이후 노인 인구수 증가에 기여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세균이 항생제에 대한 내성, 즉 저항성을 만들면 항생제가 듣지 않게 됩니다. 다른 항생제로 바꾸어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항생제라면 역시 듣지 않습니다. 항생제 수액 치료에도 듣지 않는 경우엔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는 약물로 바꾸어야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성이 아직 생기지 않은 다른 방식의 항생제를 쓰면 다시 드라마틱하게 증상이 줄고 질병이 치료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내성이 생기는 이유가 정말 중요합니다. 세균이 자신의 유전자를 변이시켜서 자신을 죽이는 항생물질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저항하는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세균 입장에선 생존을 위해 자신이 가진 유전자 변이 능력을 활용해 진화한 것입니다. 대단하죠? 세균만 내성을 만드는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항암제에 대해서도 내성이 잘 생깁니다. 암세포는 세균이 아니지만 지능이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공격하는 항암제에 저항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암세포는 처음 항암제에 노출되면 잘 죽습니다. 아직 항암제의 성질을 잘 몰라 피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같은 항암제를 두 번째 사용하면 효과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세 번째엔 또 절반 줄어들고 네 번째엔 거의 듣질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두세 번까지 잘 듣는 경우도 있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되어서야 효과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암세포가 항암제에 저항하는 방법을 빨리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늦더라도 반드시 방법을 찾아냅니다. 암세포도 생존하려고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진화하면서 항암제에 대한 내성을 획득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암 치료의 결론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암제 효과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의사는 다음 항암제를 염두에 둡니다. 내성이 확실해지면 효과는 미약하더라도 아직 내성이 생기지 않았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항암제로 바꿉니다. 이 경우 암이 다시 축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효과 있는 항암제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운이 좋아 항암제를 찾아도 암세포는 이전보다 더 빨리 진화해서 내성을 만들어냅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 제약회사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항암제를 개발해야만 합니다. 엄청난 개발비가 들지만 암을 축소하는 효과가 있는 항암제를 개발하면 엄청난 떼돈을 벌 수 있기에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나중에 효과가 없었다고 판명날지라도 당장 암 사이즈를 줄여준다면 대박은 분명합니다. 사람도 역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생존하려 하기 때문에 항암제에 대한 의존을 좀처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항암제 내성을 확실하게 해결해줄 항암제를 만드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처음 개발된 항암제는 암세포를 죽이는 능력에만 집중하다 보니 정상세포도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세포독성 항암제가 개발되었습니다. 2001년 개발된 표적 항암제 글리백은 정상세포도 일부 공격하지만 암세포를 전문적으로 죽이도록 좀 더 고도화된 항암제입니다. 최근 10여 년간은 면역세포의 살상력을 고도화한 면역항암제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항암제가 꾸준히 진화하고 있지만 암세포는 이 모든 항암제에 대해 내성을 만들어 대항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마저 내성이 생기자 의료계는 암 줄기세포의 능력에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전자 변이 능력을 가진 살아있는 세포를 공격해서 완전한 승리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암줄기세포의 항암제 내성을 만드는 방법을 깨는 신박한 방법이 한 가지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대변 이식술이 그것입니다. 면역항암 치료에 잘 반응하다가 내성이 생겨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던 13명의 4기 암 환자 중 6명에게서 대변 이식술 후 효과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전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곧 영상을 시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면역항암 치료제에 대한 내성이 없고 치료 효과가 잘 유지되던 암 환자의 대변을 정제해서 미생물만을 포집해 내성이 생긴 암 환자의 대장에 이식해 준 것이었습니다. 13명의 암 환자의 대장에 이식해 주었는데 13명 모두에게서 새로운 미생물 생태계가 생겼습니다. 이 중 간암 환자는 다시 면역항암 치료를 시도하자 암 사이즈가 절반으로 줄었다 합니다. 다른 4기암 환자 5명도 암이 더 이상 커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성공한 것이죠. 이를 통해 항암제 내성이 없는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만들면 내성이 극복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세포가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가 별도로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의학계는 이를 발견하고 암세포 미세 환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암세포가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는 혈액과 산소가 부족한 것입니다. 이런 척박한 환경은 장기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장내 미생물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잘 만들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호흡이 안 되고 혈관도 수축하는데 그 결과로 말초까지는 영양과 산소가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런 곳에서 암줄기세포가 생겨납니다. 사실 암세포뿐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세포는 생태계가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부족한 사막에서만 살 수 있는 생물이 있고 물이 많은 곳에서만 살 수 있는 생물도 있습니다. 음지에서 잘 사는 생물이 있고 양지에서만 살 수 있는 생물도 있습니다. 음지와 양지 중간에 있어야만 건강한 식물도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 이들의 생태계를 반대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시들시들 하다가 얼마 가지 않아 죽습니다. 생태계가 맞지 않으면 영양제를 계속 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죽습니다. 반면 생태계가 맞으면 별다른 지원이 없어도 스스로 잘 생존합니다. 건강하게요. 그래서 암 환자의 면역력을 살리려면 생태계를 바꿔주어야 합니다. 특히 대장 미생물 생태계는 필수적입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종류의 특정한 미생물만 넣어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미생물이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암 환자에게 시행되고 있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그리고 항생제 치료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치료를 받으면 미생물 생태계가 무너집니다. 건강한 미생물은 생존할 수 없고 질병을 일으키는 유해균이 유리한 생태계로 변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항생제 약효는 대단하지만 내성이 생기면 쓸모없어집니다. 항암제의 효능 효과도 대단하지만 이 역시 내성이 생기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내성이 생기는 원인은 세균과 암세포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엔 생존 본능이 존재합니다. 아쉽지만 항생제만으론 질병을 완치할 수 없고 항암 치료만으론 암을 완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성 없이 치료하려면 내 몸의 미생물 생태계를 수호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신의 치료 방법을 살펴보세요. 미생물 생태계를 수호하는 치료 방법인지 망가뜨리는 치료인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